안녕하십니까. 자,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미 알고는 계시지만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35회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특별히 또 12월 21일 날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한 단원이 한 부분에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갈까요? 여러분, 증여재산 이월과세가 무슨 말이냐? 부동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잖아요.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매매 차익이 많이 나와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피하려고 특수관계인한테 증여를 하죠. 양도가 아니라 증여를 내고, 증여받은 사람이 간접적으로 제3자한테 양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지켜보겠다. 증여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했지만 10년 안에 만약에 팔면 세금을 많이 높게 부과를 하기 위해서 지켜보겠다. 그래서 증여재산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의 누구 자녀나 또는 갑의 배우자에게 부동산 옛날에 얼마 1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을, 이와 같은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자녀나 배우자 앞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죠.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증여자고 여기는 뭐예요? 받는 사람, 수증자죠. 그럼 증여자는 세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받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부동산 받았으니까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 되는데, 만약에 증여할 때 1억짜리인데 5억짜리가 됐다면, 지금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한 거고 여기는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취득세 5억에 대한 취득세 내고, 그리고 증여세 부분은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공제를 하고 증여세 부과하고, 부부 간에는 10년 동안에 6억까지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증여세 부담할 수도 있고 부담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이 취득세, 증여세는 원래 부과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증여받았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는 이 사람이 증여받고 10년 안에 또 팔 수도 있죠. 그래서 10년 안에 팔면 세금을 추징하겠다, 많이 부과하겠다, 그게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는 이 증여를 받았으면 이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날짜 계산해서 10년 안에 타인에게 이 부동산을 뭐 했습니까? 양도를 했다 이 얘기예요. 양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얼마에 팔았느냐? 10억에 팔았다, 실거래 가격. 그러면 이때 보세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몇 년 안에 증여받고 10년 이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를 했다면 어떻게 부과하느냐? 양도록세는 이 사람이 내는데 계산은, 자, 양도가액 10억에 양도를 했죠. 양도가액 10억에서 취득 가격은 본인의 취득 당시 가격 5억 인정 안 하고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 이걸로 계산한다 이 얘기. 얼마? 1억. 그러면 매매 차익이 얼마? 9억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그럼 증여받고, 만약에 증여받고 10년이 뭐였어요? 경과한 후에 양도를 했다. 10년 지난 다음에 팔았어요. 10억에. 그러면 10억에 양도를 했고 증여받았을 때 취득가격 얼마? 5억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5억이에요. 그럼 매매 차익은 5억. 요거 가지고 세금 부과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정상은 물어보지 않아요. 시험에서는. 비정상,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이렇게 계산한다. 이걸 지문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무슨 차익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요 무슨 가액, 취득 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무슨 차익, 양도 차익 계산하고, 이때 증여세 낸 거 있으면 필요 경비로 넣어주겠다 이건데, 올해 개정된 부분이 바로 뭐냐? 요 사람이 증여할 때까지 들어간 이 부동산 보유하고 있을 때 들어간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자본적 지출,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증여하기 전까지 이 부동산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얘가 양도세 부담을 너무 크니까 여기에 증여세 낸 거하고 요거하고 합쳐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자,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주고 부동산을 취득해서 쭉 가지고 있다. 이때 증여하는데, 증여할 때까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 다시 말하면 이 부동산의 용도 변경하거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공사 비용이 만약에 5천만 원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이 이렇게 발생했다. 그런데 이런 재산을 증여받고 얘가 몇 년 안에 자녀나 배우자가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이때 10년 이내 양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 얼마? 10억. 취득 가격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격 얼마? 1억. 그죠? 여기에다가 증여세 부담한 거 있으면 필요 경비로 들어가고, 여기에 자본적 지출, 누가 부담한 거? 얘가 부담한 거. 증여자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도 여기에 필요 경비로 넣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올해 개정된 부분이 이겁니다. 종전까지는 요 사람이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들어가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증여할 때까지 발생한 자본적 지출 있으면 그 비용도 여기서 뭐한다? 필요 경비로 넣어서 양도 차익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개념은 이건데 정리해 보면 이거죠. 자, 정리합니다. 주는 사람 증여자와 받는 사람이 누구? 수증자의 관계는 누구냐? 배우자, 부부끼리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직계 존비속일 거 부모 자식 간의 증여를 주고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 외에 친인척은 관계없고 배우자나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 증여를 했는데, 다만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양도하기 전에 증여한 배우자가 뭐 했다면, 사망한 후에 양도했다면 2월과세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혼을 했어도 이 규정은 적용한다. 이 얘기는 배우자가 이 부동산을 타인한테 양도하기 전에 여기서 증여자 갑이 뭐 했다면, 사망했다면 양도할 때 당시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월과세 적용 안 하고 정상적으로 계산해 주겠다. 그런데 이혼한 건 누구든지 짜고 위장으로 이혼할 수 있죠. 그런 건 안 된다. 이혼하고 팔아도 이 규정은 그대로 가요.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그리고 나서 팔았다면 그건 2월과세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증여를 하거나 증여받아라. 둘의 관계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정해놨어요? 부동산,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대표적으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이와 같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특정시설물 이용권 하면 땡땡땡 회원권이에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다가 증여받고 양도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건 해당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요거 3번이죠. 양도 차익 계산할 때 무슨 가액? 양도 가액에서 증여자의 요 증여한 사람의 취득 당시 가액을 공제한다.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예, 증여자의 취득가격. 그러니까 10억에서 증여자의 취득가격은 1억 가지고 계산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3번에 뭐라 그랬어요? 자, 3번 취득가격을 공제한다. 그리고 그래서 10억에서 취득가격 1억을 빼니까 양도차익은 9억이 나온다 이 얘기죠. 그리고 필요경비 산입. 여기서 이제 개정된 거니까 알아야 돼요. 필요경비는 수증자 증여받았을 때 얘가 부담한 뭐가 있으면 증여세가 있으면 증여세하고 증여자가 증여할 때까지 여기에 들어간 뭐가 있으면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요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요거 증여세하고 증여자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 요 두 가지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여기에 넣어서 필요경비로 들어가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종전에는 예,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런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도 들어가고 증여자가 증여할 때까지 자본적 지출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도 양도차익 계산할 때 넣어서 양도차익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예, 그거 다음 보유기간 계산 그랬어요. 그러면 보유기간은 당연히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양도차익이 나면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이때 공제를 할 때 보유기간 계산 특례 2월 과세는 증여한 사람 여기서 취득한 날이죠. 여기서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해 주겠다. 두 군데에서 그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보유기간 특례 나오죠. 증여자산 2월 과세는 증여자의 뭐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계산한다. 또 하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죠. 이때도 증여자가 뭐한 날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할 때 세율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여세 납부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증여받았으면 이 증여세를 누가 내야 돼?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내야죠. 근데 이 사람이 증여세를 못 내면 어떻게 하느냐? 증여자하고 수증자하고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얘가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 누가? 얘가 부동산 처분하고 증여세 안 냈어요. 그러면 준 사람 너도 책임져라.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거나 2월 과세를 적용 안 하고 계산했을 때 세금보다 2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이 더 적으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할 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가격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하고 올해 개정된 거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들어간다. 요거 증여받고 몇 년 이내 양도할 때 10년 안에 양도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출제했던 지문까지 정리를 해야 여러분이 확고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기출지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갑이 배우자인 을에게 증여한 후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의 양도차익 계산할 때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 맞아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하고 수증자가 팔은 가격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21, 22, 25에 32에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뭐한다? 포함하고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월 과세 적용한다? 틀렸어요. 왜요?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 건 증여받은 수증자가 양도하기 전에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했다.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포함한다. 그게 아니라 뭐요?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양도를 했다면 이월과세 규정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이혼한 경우는 적용해요. 근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월과세 적용 안 합니다. 다음 3번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산입한다. 특별히 증여세도 있지만 또 하나 개정된 거 증여자가 부담한 증여할 때까지 부담한 뭐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액이 있으면 이것까지 필요 경비에 뭐한다? 산입한다. 이게 올해 2024년 개정된 부분이다. 그죠?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당연히 필요 경비 들어가고 추가로 증여자가 증여할 때까지 발생한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그것도 필요 경비에 넣어서 양도 차익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다음 4번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한다. 틀렸죠.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받은 자가 취득한 날이 아니라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재산을 뭐한 날? 취득한 날이에요. 취득한 날부터 증여한 날이 아니라 원래 그 재산 취득할 때부터 보유기간으로 계산하겠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5번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기 세금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소득세보다 뭐하면 적다면 세금 많은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월과세를 뭐한다? 적용한다. 틀렸다. 이월과세를 할 때 세금이 적으면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세금 많은 쪽으로. 여기 잘 보세요. 양도소득 세금을 계산했는데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세금 계산했는데 100원이야. 근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90원이야. 그죠? 90원이 아니라 110원이야. 그러면 결정한 세액보다 100원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지만 하나하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세목별 비교도 하고 계산 문제만 가지고 별도로 계산하고 할 거니까 여러분 가입하셔서 구독하셔서 알림톡이 가면 그거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걸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